웹의 탄생 이후 초기 웹 기술은 기능에 제약이 많았으며 여러 브라우저의 비표준적인 지원으로 인해 더딘 발전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딩하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웹 표준화와 자바스크립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브라우저별 CSS 적용 문제로 인해 웹 표준화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2007년 스마트폰 등장으로 그 문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웹 개발자들은 브라우저와 스마트폰에 대한 예매 및 분기 처리를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2014년 HTML5 등장으로 인해 웹 표준화의 문제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HTML5 표준화를 따르기 시작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버리고 엣지를 새로 만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앞서 발표한 CSS 레벨 3 공고한 발표로 인해 해상도별 페이지를 다르게 출력하는 발현형 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HTML5는 본래 플래시나 실버라이트 등의 플러그인 기반으로 하는 운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없애고 스마트폰 시대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함인데 공고한 발표로 인해 기술 적용뿐만 아니라 웹 표준화는 물론 스마트폰 브라우저까지 일괄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웹 브라우저의 디자인을 처리하는 HTML, CSS 설명을 마무리하고 화면에 기능을 추가하고 제어하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넷스케이프사의 브래드 나이크가 브라우저의 화면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한 언어인데 처음에 모카라 정하다 나중에는 라이브 스크립트로 바꿔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최종적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를 같은 언어로 오해하는데요. 전혀 관련 없는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자바의 구문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이는 사실 안시시 언어의 기본 부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1995년 9월 에스케이프사의 자바스크립트 명칭에 대한 최종 선정 당시에도 자바 언어에 파생된다는 인상을 심어 혼란을 우려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선택이 브라우저에 대한 홍보 효과를 보여 이후 넷스케이프사는 당시 인기 있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 문서가 출력되면 문서의 내용을 제어하고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초창기엔 게시글 등록 같은 입력값을 제어하는 단순한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넷스케이프와 경쟁을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바스크립트의 성공을 보고 제이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넣어 출시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즈 95, 98 운영체제를 출시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은 브라우저의 독점으로 자연스레 이어졌고 결국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넷스케이프에서 처음 고안한 언어이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참여를 계기로 에크마의 자바스크립트의 규격 표준화 요청하여 1997년 에크마 262 기술 규격 발표를 시작으로 여러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브라우저 분쟁 문제는 고스란히 개발자에게 넘어왔습니다. 시장에 독점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 브라우저에서 모두 작동되도록 개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 내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통해 화면에 실행되는 원리인데 언어의 문법은 같아도 구현된 엔진에 명령어가 없으면 해당 코드가 실행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에크마 표준 공고안이 있었지만 브라우저 시장의 독점 문제로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개발자들은 브라우저별 분기 처리하여 구현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했었습니다. 1997년 HTML 4.0과 1998년 CSS 레벨 2의 공고안이 차례로 발표되었는데 HTML 태그의 유연한 스타일 지정과 문선의 위치 지정 그리고 한목을 숨기거나 출력하는 내용이 없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한 각각의 브라우저에서 해당 공고안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해당 공고안과 브라우저에 지원이 한참일 때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효과 등의 동적인 웹 문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웹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플래시와 같은 툴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기술밖에 없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비교적 쉬운 방식을 이용하여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HTML 4.0과 CSS 레벨 2 공고안으로 이러한 기능 구현이 가능이 됐는데요. HTML 문서와 CSS의 구조를 파악하여 이미 출력된 페이지에 콘텐츠 항목을 추가하거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원리인데 사용자 상호작용에 좀 더 민감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다이나믹 HTML이라 부릅니다. 적용 사례로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등의 특정 항목에 마우스를 이동하거나 클릭하게 되면 상세 메뉴 목록이 출력되거나 윈도우 탐색기의 폴더 탐색처럼 하이 폴더를 출력하거나 감춰두는 등의 기능들이 바로 다이나믹 HTML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HTML 등장으로 인한 동적 웹이 가능해지면서 실시간 데이터 연동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회원가입 시 입력된 아이디의 중복성 확인이라던가 채팅 같은 기능을 어떻게 웹에서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개발 기술은 쉽게 구현이 가능하지만 그땐 어려웠습니다. 에이작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엔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웹은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야지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개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다 화면에 알프레임을 숨겨두어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회원 가입에 아이디 중복 체크를 예로 들자면 회원 가입 페이지에 알프레임 태그를 숨겨 브라우저 화면에 출력합니다. 화면에서 아이디 입력란에 생성할 아이디를 입력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이를 감지하여 숨겨진 아이프레임에 입력된 아이디 중복 체크 페이지 출력을 요청합니다. 아이프레임에 응답받을 HTML 문서 대신 자바스크립트 출력을 유도하여 회원가입 페이지에 실행값을 전달하면 마치 동적인 이벤트가 발생되는 효과가 연출됩니다. A작수와 다소 연관성이 없는 기능이지만 채팅에 대한 사례도 소개했겠습니다. 2000년대 초 서비스된 세이클럽의 채팅과 다모임의 실시간 쪽지 기능인데 당시 웹 기술로 불가능한 것이 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요청이 가능하지만 웹서버에서 브라우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푸시 기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채팅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당시 웹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실시간 메시지 교환을 하기 위해 그 당시의 개발자는 TCP 채팅 서버를 만들었고 이와 통신을 하기 위한 액티브엑스 플러그인을 만들어 웹페이지에 추가하였습니다. 채팅 서버의 메시지가 액티브엑스로 들어올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를 처리하여 마치 웹 화면에서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에이작스는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 중 하나로 브라우저의 모듈인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하여 전체 페이지를 새로 고치는 것이 아닌 일부 페이지만을 위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한 아이프레임이나 액티브엑스 도움 없이도 자바스크립트 기술만 이용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작스는 1999년 발표된 기술이지만 보편화된 것은 2005년 제시 제임스 게릿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웹 1.0이란 트렌드와 함께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검색어 자동 완성, 태그 클라우드, UCC가 웹 1.0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를 모두 에이작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에이작스 등장 이후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장 파일 업로드 기술만 보더라도 한 개씩만 업로드가 가능했던 기술이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실시간 채팅 또한 별도 플러그인 없이 기능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웹서버에서의 HTML 문서 조립과 별도로 화면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능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에이작스 등장으로 인해 실시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브라우저의 HTML 문서 출력 후 자바스크립트 실행으로 화면의 흐름이 끊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웹 개발자가 모두 개발했던 방식에서 브라우저에서의 독립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버금가는 영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HTML5 등장으로 웹 표준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분쟁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라이브러리의 등장과 구글사의 크롬의 등장으로 문제는 해결되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